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 먹지 않았습니다. 차 세우세요. 진짜 야당 의원님 질의와 또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이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 먹지 않았습니다. 차 세우세요. 진짜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계속하십시오. 이제 시간 가기 전에요. 자꾸 반복되는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 위원이 발언을 하실 때는 여야 위원 모두 끼어들지 마시고 특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를 지킬 지각 있는 성인입니다. 뭐 본인 사안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대전 MBC 현장 검증 우리 청문회 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자들이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뭐 휴가 등등 그 사장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주장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역이 본인이 제출한 내역이 빼곡이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 그러려는 시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면 나는 사적 유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 말고 아님을 입증하세요. 뭐 집으로 초밥을 시키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무수히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음료 드시고 휴일 평일 안 가리고 새벽 오전 오후 안 가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일을 안 사 먹었다고요? 포도라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도 나는 그렇게 사용한 바 없다라는 그 한 줄로 반복적으로 대응하셨는데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 달라고. 대전 MBC 사장직에서 사표를 낸 2018년도 1월 8일 오후 회사 근처의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지나서 아마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합쳐서 96만 원어치입니다. 이걸 빵 1,000원짜리로 계산하면 약 1,000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질의를 드릴 때도 수백 개, 1,000개에 이르는 그 빵을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들고 회사로 가서 마지막 인사 선물로 직원들께 드렸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답이 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도대체 본인과 뭐 수행 비서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해준 분이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이런 이동 과정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사표를 낸 날이고 그동안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들고 갔고 또 어떻게 나눠줬는지 대전 MBC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빵 1,000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어 치웁니까? 그리고 또 그날 사표를 내놓고 집에 가서 직장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집에 가서 그 법인카드로 또 빵을 구매했어요. 사표 낸 사람이 법인카드로.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사적 유용은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말만 고장난 추금기가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빵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빵빵빵 하시니까 제가 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영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파티 얘기를 하시면서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또 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님. 예. 7년 7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이날은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사표를 제출한 날입니다. 네. 1월 9일자로 제가 그렇죠. 퇴직했습니다. 1월 8일에 사표를 내고 그날 서울 자택 부근의 빵집 그리고 대전의 자택 부근의 빵집 두 군데 빵집에서 100만 원가량의 빵을 구입했다고 법인카드를 그으셨습니다. 자, 이 법인카드로 무슨 빵을 샀는지 과자를 샀는지 여러 가지 그 단계마다 진술이 좀 바뀌셨어요. 오늘은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롤케이크를 사신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4, 5만 원 정도의 롤케이크 내지 쿠키를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말씀이 바뀌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잠깐만요. 같은 자, 말씀 됐어요. 드렸습니다. 자,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했다고 했다가 제가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과자, 뭐 쿠키를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자류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과자류, 빵, 빵류, 롤케이크 바뀌었다가 또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쿠키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노정면 의원이랑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대전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할 때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팥빵으로 치면 280개 정도의 가격이다. 50만 원어치를 대전 빵집에서 구입하셨는데 단팥빵으로 치면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도 전혀 나는 롤케이크를 구입했다라고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저한테 잠깐만요. 시간을 주지 됐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실 텐데 이 발언이 바뀌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직서를 낸 날의 카드 사용 내역뿐만 아니라 강남 집 근처에서 수많은 소액 결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하신 것이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도와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심당에서 쓴 적이 없죠 하니까 법인카드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다가 제가 그게 아니고 성심당이 아니라 다른 법인명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때서 시인을 했어요. 이런 법인카드와 관련된 진술들이 계속 바뀌고 거짓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지난해 영상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좀 제가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답변하지 대전 MBC 않겠습니다.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불러보시죠. 출근도 안 했는데 억측을 썼다는 거는 수초 아예 안 되죠. 본인은 계속 해명을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굉장히 지속해서 굉장히 인정스럽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구나.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센트레빌 아파트의 반경 500m 이내에서 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지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4월에 보리밥 대치점에서 13차례 37만 2,500원을 쓰셨더군요. 평균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 쓰셨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12,000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오후 5시 38분 13,000원을 비롯해서 15회에 걸쳐서 성심당 로쏘 주식회사입니다. 로쏘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하신 내역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낸 날 100만 원 가까운 법인카드를 빵 구매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심지어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4,000원짜리 법인카드 결제도 있어요. 12,000원짜리 보리밥도 혼자 드셨고 그러면서도 이건 영업을 위해서 썼다고 했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직원 격려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셨고 롤케이크 구입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바뀌시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봐야 되겠지만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너무나 크고 중대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 주점 그리고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법인카드를 썼어요. 더군다나 와인과 관련해서는 회사 소유의 별도 법인카드 1,000만 원 넘게 와인을 구입하는 데서 또 썼습니다. 와인바에서도 수백만 원씩 회사 돈을 썼고 자택 근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고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유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직원들 격려하는 데만 썼다. 그리고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빵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 증언 한 적 없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새벽에 4,000원 쓰신 거는 누구하고 업무 추진하셨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사가 대기 중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위원장 카드를 썼어요? 그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기사는 다른 업무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용 업무 카드가 있는데 위원장 카드를 굳이 공용 업무 써서 카드도 위원장 4,000원 업무, 썼어요? 위원장 업무 카드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인 카드가. 아니 게다가 10,000원 미만은 못 쓰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제가 사적으로 쓴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하세요? 지금 경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십니까? 그만하세요. 네, 하십시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이야기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직원을 격려했다고 하면 아까도 직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그 거의 사직서를 내기까지 한 달 가까이 대전 MBC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죠.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와가지고 빵을 줬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빵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증언을 혹시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파업 중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저를 보지 않았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동선도 저희가 지난 청문회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집 근처에서 빵을 사고 3시간도 안 돼서 2시간 몇 분인가 지나서 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동선들을 따져봤을 때도 대전 MBC에 들러서 빵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때 절대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7가지 부적격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1년 동안 하시면서 보여준 거, 공직자로서의 자세,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봐요. 하나씩 볼게요.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의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했어요. 이것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감사원에서 위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주의 처분 내려졌고, 5번째, 주식 처분 관련 이해 충돌, 공무원 윤리법 위반, IMBC 주식 4,200주 보유. 이렇게 한 5가지 사유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 가처분 같은 처분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무리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한테 몇 번 주의를 받고 참석도 배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방송법 취지 왜곡. 노조 추천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왜곡을 했어요. 본인의 SNS에. 2번째, 대전 MBC 사장 법인카드 유용 지금 수사 중이에요. 1157회에 1억 4,279만 원 경찰 수사 진행 중이에요. 3번째,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사건, PC, 노트북 포함해서 241대의 장비를 파쇄를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를 천공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4번째,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위반. 그래서 감사원에선 주의 처분 받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5번째, 주식 처분 관련해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대상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봤죠. 사퇴할 거냐.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네, 이진숙 씨. 어? 네,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네, 아까 아니 하지 최민희 잠깐 위원장의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가만히 계시죠. 제가 지금 하려고 세우는데 네, 김우영 이진숙 씨에게 의원님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전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시작하세요.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아니, 제가 묻는 것에 이진숙 씨라고 답변하세요. 하면 종군 저도 기자십니까?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군 기자 출신이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 전쟁터의 그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던 사실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종군 기자 출신이 일제하에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상 답변할 검증이 수 아니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세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아니 마치 저를 해주세요. 죄인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하듯이 종군 기자가 저도 못 받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강제 위안부 동원 이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방통위원장이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작년 8월 14일 날 잠깐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산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잠깐 계세요. 제가 질의를 했죠. 전화 받았다고 했죠.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진숙 증인님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동원 건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 적 있죠? 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증인 이진숙은 네라고 했고 예, 압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예. 그분이 왜 전화를 했는가?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진숙 증인이 청문회 때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거부하는 걸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모처로부터의 특정한 용산입니다. 용산. 그쪽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이진숙 증인이 이갑산 씨한테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피 맺힌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성노예 만든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국민들이 느낀 모욕감은 뭐고 그만.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MBC 장악, 방송 장악 그 기도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종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제 임기입니다. 법적인 제 임기입니다. 자,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 6건에 대해서 송출료 회당 1억씩 받고 중계, 녹화, 방송을 했어요. 자,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김건희의 측근이 MBC를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사건 등 각종 로비를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신용이라도 해야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씨한테 돈 주고 김건희한테 로비하고 방송에 개입하고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기도 하거니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기 공직자면 위해서는 상임위원 5명을 바꿔주십시오.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태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전사예요? 무슨 뭐 아니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MBC 노조 노영방송이라고 탄압하고 윤석열 명 받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표현했죠. 헛짓거리했고 헛짓거리라고 하니까 그게 뭐 모욕된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 헛짓거리라는 말은 모욕성 발언입니다. 그걸 방송의 공적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 모욕이에요. 종군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종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고소를 해? 뭘 잘한 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야. 잘한 게 있다고 떵떵거리는 것 없고 종군 기자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종군 위안부를 부정을 해요.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라고 지금 일관되게 모든 여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까 뭐 PPT까지 띄우시고 5개 혐의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법 취지 왜곡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있다.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거 이재명 대통령 거의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으로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이준숙 위원장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선거법 위반하고 대통령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뭐가 논리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고발된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이며 예, 물론- 알겠어요. 법인카드 뭐 빵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빵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누구랑 뭐 개인적으로 먹다가 누구 카메라에 잡혔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거도 없이 왜 빵 먹었다고 빵을 샀다고 다 그거 갖고 사적 유용이라고 지금 단정하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거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적 유용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까 김우영 의원처럼 그냥 나 싫으니까 우리 방송 장악해야 되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따 잠깐만요.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나가라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조용히 해요. 끼어들지 말고. 발언권 드립니다. 예. 똑바로 드립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직원 격리할 때 법인카드를 쓴 게 맞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뇌구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그 이준숙 위원장께서 그때 발언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국제적으로 성노예로 공인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역사관을 밝히시는 게 좋았겠다. 물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걸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더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윤미향 씨한테 뇌구조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윤미향 씨는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국민 상식. 그런 사람을 사면해놓고 어떻게 답변을 모호하게 했다는 이유로 뇌구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뇌구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언제 듣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자기들 잘못한 거는 다 덮고 남의 잘못 요만한 거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그냥 힘센 놈한테 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라의 상식과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놓고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저렇게 2024년도 유법적인 이인 구조에서 소송비가 예전에 비해서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 PPT 띄우시죠? 202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방통위 편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 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리고 나서 2025년도 지난해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 떠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던 어떤 방향이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이 지금 아니, PPT에도 그러니까- 나와 있지만 방송 심의 관련이 30건, 아니 심의외가 방통위 것만 보십시오. 방통위 것만. 심의외가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행정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행정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혈세 낭비에 대해서 미안해야 된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합니다. 6월 10일 날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띄워주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랑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나서 6월 27일 날 가방이 전체 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독임제라는 용어를 국무회의에서 쓴 적이 있느냐? 언론 보도 인용하면서 그때 없습니까? 했더니 예라고 답변했고요. 없는 걸로라고 하니까 또 그때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세 번째 이어서 답변했고요.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저도 다른 용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직전에 위원장님.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인지 네?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제 있습니까, 기억에는 예,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독임제를 주장해 놓고 16일 만에 전체 국무회의의 내용을 확인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없는 걸로 거짓말입니까?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그럼 지금은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제가 이후에 회의록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편리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아니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그 정도의 인식이 한계가 있다면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로서 위원장을 당장 그만두셔야죠. 국무회의에 많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발언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6월 10일 날 얘기한 게 한국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됐고 단독으로 보도된 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직원들이 볼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저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그때는 없었는데 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자,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한번 포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것과 행정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방통위가 좋겠다라고 공공기관입니까? 이야기-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질문하는데 답변 끼지 말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입니까?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예, 공공기관입니까? 저 사무처장 직무대행 나오시죠. 잠깐 세우시세요. 세워주세요. 방통위가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대통령 행정기관과-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기업이나 이런 출자한 기관. 네, 그런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방통위가 출자 용어를 기관입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그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331개입니다. 네.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직속 소속 기관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 안에 공공기관이 소속 기관과 공공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이라고 불려도 됩니까?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이잖아요. 예.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 협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이 또 있습니까? 방통위 말고 상임위원 5명을 둔 합의제 기관이 방통위 말고 또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 중에 위원회로는 방통위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은 공공기관이라고 혼용해서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와 본인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네, 독립기구로서. 그럼 공공기관하고 같습니까? 대통령과 임기가 같이 연임이 되면 6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단임이고 5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만둔 최시중 위원장 말고 6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라고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5년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위치로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어떤 아니 위원장이 취지와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저희 방통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임기를 맞추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방통위 설치법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답변이 방통위 설치법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행 규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뭐 이미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제정하자 이런 얘기가 여야 간에 나왔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그것의 연장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럴 때 정답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원회는 무관하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취지로 김영 간사께서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거 다음 거 해주세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 이해충돌입니다.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유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 심사를 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적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MBC와 IMBC는 별도 법인입니다. 저 그 4월 18일에 과방위 회의로
저기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자는 건데요. 피곤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별도 회사라고. 그런데 제가 자회사라고 교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IMBC와 MBC는 IMBC 주식 가지고 MBC 관련 의결을 하던, MBC 주식 가지고 IMBC 의결을 하던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까먹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팔려고 했지만 제가 팔면 MBC에 대한 보복행위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까 매각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인 의도는 상관없다. 행위에만 적용받는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IMBC와 MBC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나왔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최종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 통지 못 받았어요? 그 마지막 거 띄우세요. 저는 7월 25일 날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한 거죠? 이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르세요? 이 경우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을 물은 거죠. 어떻게 판단 나왔어요? 이해충돌 아니래요? 제가 직접 통지를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통보가 최종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이 뭐였냐고요? 모르세요? 통보했다고 하던데? 이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판단 안 했다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했습니까? 그 안 관련은 했습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팩트인데 왜 이걸 못하세요? 기자였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를 안 했나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확인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실. 네, 수석 전문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얘기예요. 판단했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통보했다는데 통보 못 받았어요? 아이 통보 못 받았어요? 아니, 이 받았어요?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아니요.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그거 그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스톱하시고요. 제가 묻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세요. 통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답변하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못 지금 받았습니까? 이해 충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팩트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했습니다. 예. 예,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한 거 확인했고요.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하긴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IMBC와 MBC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별도라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고장난 녹음기 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곤란하죠. 그리고 그 화이트 해커가 최근 북한 관련 KT, LG, 유플러스 해킹했다는 해킹 전문지 프렉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기부? 장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차관이 좀 답하겠습니다. 그런 일 있죠?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KT하고 LG U+가 과기부에 이 관련해서 최영두 간사께서 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 예, 국회에서 고소와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질의부터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와 논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을 때 위안부 건을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장관급 공직자를 할 사람이라면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 성노예, 강제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파적으로 다시 질의하면 저는 그에 대하여 다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되풀이 뭘 하시게요? 도발을 하셔놓고. 아닙니다. 2분 먼저 드렸습니다. 김혜경 여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소유예 아니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만 8천 원입니다. 거짓에 근거한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의를 갖추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 좀 해주세요.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거 상투적으로 이렇게. 잠깐만요.